네,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컷 편집을 진행을 해보면서 컷 편집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을 임포트 하는 건요.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컨트롤 I 누르셔도 되고요. 저희는 더블 클릭을 해서 영상 소스를 불러왔습니다. 영상 소스 보시면 프로젝트 파일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밑에 있는 뷰어 리스트가 있어요. 지금 이거는 표처럼 나와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썸네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크기 조절도 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은 하나밖에 없지만 그 영상 소스가 여러 장이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썸네일 형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은 나중에 이 영상 촬영본이 어떤 건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참 편하겠죠. 드래그해서 드랍, 타임라인으로 드랍을 합니다. 그러면 타임라인에 이렇게 편집을 할 수 있는 장면이 뜨게 되고요. 지금 보면은 클립 전체의 길이가 나오는데 이것이 시간, 분, 초, 프레임 이런 순서입니다. 근데 지금 58.2이니까 58초 22프레임 정도 된다는 거죠. 내가 편집을 하고 싶은 곳에다 인디케이터를 놓을 겁니다. 플레이를 하면서 볼 건데요. 플레이는 마우스로 여기 이 플레이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요. 키보드에 스페이스바를 누르셔도 됩니다. 보통 저희는 스페이스바를 누르니까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서 재생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바를 한 번 더 누르면 정지가 돼요. 그래서 이제 자를 거예요. 레이저 툴 누르시고 클릭 또 자르고 선택 툴을 지정을 한 후에 이 부분은 안 쓸 거니까 지울 거예요. 딜레이트 됐죠? 지금 타임라인상에 영상 소스가 너무 짧아가지고 조금 디테일하게 편집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럴 때는 이거를 자체를 늘려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를 잡고 이렇게 늘려주셔도 되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늘렸다 줄였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르고 안 쓸 거는 버리고 잘라서 이거를 뒤로 밀어주고 이 장면을 이쪽으로 넣어주고 여기 이제 빈 공간들을 붙여줘야 되잖아요. 이거는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드래그해가지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냥 빈 공간을 클릭하신 다음에 딜레이트 일단 기본적으로 이 영상 클립은 비디오와 오디오가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빼기 위해서는 뭐 두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크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비디오와 오디오가 묶여 있는 거를 풀어버리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풀냐면요. 마우스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뜨죠. 그 중에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 바로 밑에 있는 게 언링크라는 건데요. 언링크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오디오와 비디오가 묶여있던 게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전부 다 풀고 싶다 하면은 얘를 드래그를 한 다음에 언링크를 눌러주면은 이제 다 풀리게 되죠. 그래서 얘들을 이 상태에서 오디오만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 Al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Al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개별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개별로 누르시고 지우셔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다 지우고 싶다. 그러면 Al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은 이게 선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음악을 한번 깔아보도록 할게요. 음악을 가져오셔야겠죠? 일단은. 그래서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폴더가 뜨죠. 폴더에서 제가 음악을 먼저 좀 골라놨어요. 열기. 는 여기에 이제 음악이 이렇게 뜨게 되죠. A1부터가 이제 오디오 트랙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냥 영상 촬영 보는 경우에는 비디오와 오디오가 같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올려놓으면 자동적으로 올라가지만 비디오만 있다든가 오디오만 있는 경우에는 특히나 오디오 같은 경우는 오디오 트랙에다 놔야 이게 들어가지 이걸 가지고 비디오 트랙에다 놓으려고 해봤자 어차피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플레이를 해볼게요. 비디오가 끝나는데 오디오가 좀 더 길어요. 비디오에 오디오를 맞추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가장 간단한 거는 여기를 기준으로 잘라줘요. 잘라주고 없애주겠죠.
있고, 이펙트 패널이 있어요. 이펙트에서 오디오 트랜지션을 들어가셔가지고 비디오 페이드 콘스턴트 파워 이쪽을 가지고 넣어주십니다. 여기를 조금 길게 해줘요. 1초 22프레임인데 페이드라는 것 자체가 서서히 뭐 사라지거나 서서히 생긴다라는 뜻이거든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라진 효과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중간에 짜집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쯤, 이 정도에서 자르고 여기를 지운 상태에서 이제 끝점을 여기다 맞춰주는 거겠죠. 끝점을 여기다 맞춰주고 그러면은 이제 이 중간 얘네를 자연스럽게 이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중간 이 페이드를 넣어서 다시 넣어볼게요. 좀 자연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아주 뭐 듣기 이상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음악을 붙여가지고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깔았으면은 배경음악의 볼륨을 조절해야죠. 첫 번째로는 마우스 클릭하셔가지고 오디오 게인 누르셔가지고 이제 여기 보시면 0을 기준으로 돼 있잖아요. 이럴 때 뭐 1 아니면 5 이렇게 올려주시면 이렇게 숫자를 지정을 해주시면은 이거는 볼륨을 올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볼륨을 낮추기 위해서는 마이너스를 앞에다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 뭐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OK를 눌러주시면은 이런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이 앞부분입니다. 이 앞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이 오디오 트랙이 커져요. 커지면서 보시면 가운데 이제 이 줄 같은 게 있죠. 이게 지금의 볼륨의 기준인데요. 이거를 마우스를 통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컷 편집을 했고 배경음악을 넣었으니까 이제 자막을 할 차례죠. 첫 번째 방식은 여기 있는 이 타이프 툴을 이용해서 하는 방식인데요. 타이프 툴을 선택을 하시고 이 화면 내에서 내가 넣고 싶은 뭐 넣고 싶은 곳이 아니시더라도 아무 데나 넣고 작업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위치는 이동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에는 영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영키를 누르셔야 돼요. 저희가 밥이 맛있다 라고 쳤는데 지금 밥이 맛있까지만 나왔어요. 내가 치고 싶은 자막 단어를 치고 나서 무조건 스페이스바나 화살표 같은 걸 한 번 더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내가 쓰고 싶은 이 단어가 다 채워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드래그를 하셔가지고 여기서 조정을 하셔도 되고 그래픽 누르셔가지고 이제 이쪽에서 지정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둘 다 비슷한 거지만요. 그래서 색깔은 뭐 밥이 맛있으니까 좀 따뜻한 느낌, 약간 주황색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색깔 지정하고 폰트도 다른 걸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일단 잘 보이시라고 제가 좀 두꺼운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글만 있으면 조금 밋밋하니까 선 하나 더 그어줄게요. 선 긋는 거는 이런 식으로 활성화 누르시면 활성화 시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누르시면은 선이 스트로크가 하나 더 생겨가지고 되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색깔을 똑같은 안쪽에 있는 색깔이랑 똑같이 하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스포이드를 통해서 스포이드 위치를 지정해 주시면 그 색깔이 그대로 떠요. 저는 이 밥이랑 똑같은 색깔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머지 부분들은 한 번씩 만져보시면 되겠고요. 자막 위치를 지정하실 때 조금 주의하셔야 할 점이, 지금 제 화면을 보면은 이렇게 그 화면이 있고 테두리가 두 개가 있잖아요. 이 테두리가 이제 세이프가드라고 하는 건데 이게 방송에 송출되는 그런 라인이에요. 그래서 자막이 너무 끝에 붙어 있으면 좀 가독성이라는 게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웬만하면은 이거를 이 세이프가드 안쪽으로 좀 넣어 주시라고 말씀을 좀 드려요. 두 번째 방법은 레거시 타이틀이죠. 파일 뉴 레거시 타이틀 오케이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뜨는데요.
레거시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원래 프리미어에서 자막을 할 때 쓰던 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프로그램 안에 프로그램 같은 개념으로 사용을 하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타입 오브 툴은 좀 간단하게 사용을 좀 할 수 있다라면 얘는 약간 좀 디테일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취향에 따라서 타입 툴을 사용하셔도 되고 레거시 타이틀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타입 툴에서는 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컬러라고 되어 있죠. 컬러를 해서 뭐 지정을 해주시면은 컬러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트로크도 뭐 여기 안쪽 바깥쪽 스트로크도 있고 섀도우도 있고요. 요 밑에 보시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눌러주면은 이 템플릿에 맞춰가지고 얘가 변화를 하게 됩니다. 네, 템플릿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변화를 하게 되죠. 저장을 하는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이거를 끊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프로젝트 창에 별도의 클립으로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여기다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거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정을 하고 싶으시면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레거시 타이틀에서 다시 한번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사하는 방법은 Alt를 누른 상태에서 꾹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드랍 하고 Alt를 떼야 돼요. 이거를 드래그한 상태에서 Alt를 누른 상태에서 하다가 놓기 전에 Alt를 눌러버리면 자리 이동이 돼버립니다. 자, 지금부터 다운받은 템플릿을 적용시키는 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레거시 타이틀 스타일을 누르시고요. 아래에서 네 번째 리플레이스 스타일 라이브러리를 눌러주십시오. 이렇게 fx 스타일이라고 해가지고 뜹니다. 이거를 열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걸 지우고 지금 다운받은 이 템플릿이 생기게 됩니다. 뭐 디자인 할 필요도 없죠. 이렇게 하면은 이펙트 누르시고 비디오 부분이니까 비디오 트랜지션. 그래서 트랜지션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원하시는 거를 집어가지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크로스 디졸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크로스 디졸브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면은 생기죠. 크로스 디졸브를 넣어주셔도 되고 뭐 필요에 의해서 뭐 슬라이드라든지 와이프라든지 뭐 그런 거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트랜지션을 넣으니까 여기가 빨개졌죠. 이 트랜지션 자체가 좀 어느 정도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 렌더링이라는 작업을 거쳐야 된다라는 렌더링이라는 게 최적화를 뜻하는 건데요. 엔터를 누르시면 되거든요. 아까는 빨간색이었던 이 부분이 플레이가 될 수 있다, 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그리고 자막에다가도 이제 트랜지션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막에다가 트랜지션을 집어넣고 식으로 네. 완성이 됐으면 뽑아야겠죠. 이거를 완성본을 뽑아내야 됩니다. 자, 인점과 아웃점을 잡을 거예요. 알파벳 I를 누르시면 돼요. 네, 저 방금 I를 눌렀는데 아무런 티가 안 나죠. 이거는 한영키가 눌러져 있기 때문에 단축키가 먹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단축키를 눌렀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한영키를 한번 눌러주시고요. I를 누르면 이렇게 회색으로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건 이제 시작점을 지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점은 이 마지막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을 지정해 주는데 마우스로 이렇게 해주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엔드 키를 눌러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 인디케이터를 놓고 알파벳 O 인아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O를 누르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프리미어한테 나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완성본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성본이야라고 이제 설정을 해준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뽑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익스포트, 미디어, 컨트롤 M, 단축키는 컨트롤 M입니다. 눌러주시면은 이제 익스포트 세팅 창이 뜨게 돼요. 그래서 포맷은 H264를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프리셋이 있는데 프리셋은 템플릿과 비슷하게 이 포맷을
미리 정해놓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유튜브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유튜브 맨 밑에 있어요. 유튜브 480p, 720p, 1080p, 2160p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은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480, 720, 1080은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1080p를 많이 쓰기 때문에 1080p로 눌러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아웃풋 네임이라고 있죠. 여기를 클릭하셔가지고 이 영상의 제목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교육용 편집본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위치를 저장 위치를 이제 지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다음에 본 영상의 제목과 위치를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여기서 또 설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딱히 건드실 게 없어요. 그리고 이쪽도 건드실 게 없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86MB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상을 뽑아내면은 용량이 86MB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용량이 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300MB 미만으로 해야 한다든지 뭐 그런 게 필요하시면은 이쪽 부분에서 여기를 좀 밑으로 좀 내리셔가지고 보면은 여기 타겟 비트레이트 값이 있어요. 지금 여기 16을 기준으로 되는데 만약 이게 지금 86메가인데 나는 50메가 미만으로 해야겠다 라고 하신다면 이걸 좀 낮춰주시면은 이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8.9인데 48메가바이트가 됐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영상의 최종 렌더링 된 영상의 파일 크기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이런 게 필요 없거나 뭐 100메가, 200메가 미만으로 상관없다 라고 한다면 뭐 원래대로 16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세팅은 다 됐어요. 엑스포트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뽑혀 나오죠. 자, 보시면은 제가 지정했던 방금 편집한 영상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